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퇴 후에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쓰면서 죽을 때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나지 않게 만드는 공식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재앙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야금야금 파먹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잔고가 0원이 된다면 남은 20년은 폐지를 줍거나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의 법칙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은퇴 시점에 10억 원을 들고 있어도 매일 밤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게 됩니다. 반대로 이 법칙만 안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마법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노후 자금 관리에 실패해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만들기, 20억 원 만들기 같은 목표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죽으림을 다해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방법을 몰라 산 정상에서 얼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산 사고의 대부분은 하산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모은 돈을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빼쓰는 인출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은행 이자로 먹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같은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 원금 보장형 예금만 고집하다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내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넣어두자니 폭락장이 올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황금 비율이 바로 4% 인출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난 100년 가까운 금융 역사가 증명해낸 생존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식이 왜 당신의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링거 수액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있고 남은 평생 동안 이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팔뚝에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영양제 링거가 꽂혀 있고 머리맡에 걸린 수액팩 하나가 여러분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입니다. 문제는 이 수액팩을 리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했다면 더 이상 근로소득이라는 새로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 수액팩 하나에 의지해 남은 30년 혹은 40년을 버텨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수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밸브를 너무 많이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몸에 영양분이 콸콸 들어오니 기운도 나고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면서 신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액은 금방 동이 나버릴 테고 팩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반대로 밸브를 너무 꽉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수액팩은 오래 가겠지만 당장 영양분이 부족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친구 경조사비도 아까워서 벌벌 떨며 구두소애처럼 살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수액팩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80살에 죽을 줄 알고 밸브를 열었는데 100살까지 살아버린다면 마지막 20년은 링거 바늘을 뽑고 맨몸으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서 4%의 법칙은 의사가 처방해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밸브 조절 눈금입니다.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해보니 전체 수액량의 딱 4%만큼만 매년 몸속으로 흘려보내면 놀랍게도 수액팩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처럼 자산도 투자를 통해 스스로 불어나기 때문에 4%씩 빼서 써도 수액팩의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퍼내고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밸브를 5%로 올리는 순간 고갈될 확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3%로 낮추면 현재의 삶이 너무 팍팍해집니다.
4%라는 수치는 욕망과 생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여러분에게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이자 생명 유지 장치의 최적 세팅 값인 셈입니다. 이 밸브 조절에 실패해서 노후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다 날리고 경비원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김 부장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이 4%라는 안전 밸브의 위치를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 적어도 링거 줄을 잘못 건드려 제명에 못 죽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 많은 분들은 분명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야, 그건 옛날 미국 이야기 아니냐? 한국 상황이 얼마나 다른데 그게 통하겠냐? 혹은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널뛰기를 하는데 4%씩 뺐었다가 폭락장 맞으면 바로 거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 법칙은 1994년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뱅언이 처음 발표한 이론이니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뱅건은 1926년부터 1976년까지의 주식과 채권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1929년 대공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지구적 전쟁 상황까지 모두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지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고 매년 4%씩만 인출했다면 자산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0년이 지난 후에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불어난 경우가 96%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기업은 돈을 벌고 주가는 우상향하며 채권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여전히 이 법칙의 유효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4%가 아니라 3.5%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비율을 조금 조절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반토막 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신다면 바로 그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폭락장은 언제나 회복되었습니다. 4% 룰의 핵심은 폭락장이 왔을 때 쫄아서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칙대로 비율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감에 의존해서 투자하다가는 시장이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고 시장이 오를 때 흥분해서 꼭지에서 사는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깡통을 차게 됩니다. 4% 룰은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강력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고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릴 테니 메모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1년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십시오. 품위 유지비나 여행비 다 빼고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면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에 25를 곱하십시오. 왜 25냐고요? 4%의 역수가 바로 25이기 때문입니다. 3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 7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은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모아야 하는 최소한의 자산 목표 금액입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둘째, 증권사 어플을 켜서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가장 추천하는 비율은 주식 60, 채권 40 또는 주식 50, 채권 50입니다. 복잡한 개별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삼성전자가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할 시간에 시장 전체를 사야 합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S&P 500 ETF, 즉 티커명 SPY나 VO 같은 상품을 사십시오.
한국 주식보다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를 모아놓은 종합채권 ETF 티커명 BND나 AGG 같은 것을 담으시면 됩니다. 셋째, 인출하는 날짜와 방법을 정하십시오. 매년 1월 1일 혹은 여러분의 생일 등 잊어버리지 않을 날짜를 정해서 딱 한 번만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작년 자산 평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매도해서 현금화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주식을 더 팔고 채권이 올랐다면 채권을 더 팔아서 다시 6대 4 비율을 맞춰주는 리밸런싱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요? 이 정도 수고도 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넷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십시오. 첫 해에 3천만 원을 썼다면 다음 해에는 물가가 3%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3,090만 원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력이 보존되어 30년 후 짜장면 값이 2만 원이 되어도 걱정 없이 사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확인해서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잠자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을 깨워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에이, 설마 내가 거지 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4%의 법칙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위 1%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부자가 되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